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세법의 김윤석입니다. 자, 여러분들 시험 보시느라고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어쨌든 1년 열심히 하셔서 이제 시험 보셨으니까요. 이제 만사 이제 시험 잊으시고 이제 좀 휴식을 좀 취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지만 어쨌든 궁금하시겠죠. 어떤 문제들로 출제됐고 또 어떤 부분들이 혼동이 됐는지 간단히 기출문제 해설을 통해서 또 출제 경향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강의를 들으신 분 중에는 또 시험을 시작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험 문제의 특징을 좀 말씀드린다면 일단은 긍정형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긍정형 문제가 출제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좀 문제 풀 때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개정사항 일부가 또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번 좀 새로운 문제, 지방소득세 문제가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출제가 안 되다가 올해 처음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나왔지만 전반적으로 내용의 난이도는 그렇게 상중을 왔다지만 중정도급에 해당되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충실하게 학습하신 분들은 한두 문제를 제외하고서는 어느 정도는 접근을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보겠습니다. 65번. 자, 65번은 우리 개정된 내용의 문제가 되겠죠. 가산세 문제. 우리 가산세 강조 많이 했었잖아요. 산출세 기준에서 납부세 기준으로 개정이 됐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과소가 됐을 때는 우리가 10%, 일반 무신고가 됐을 때는 20%, 부정한 경우가 생겼을 때는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런 조항들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1번에 보시면 무신고 가산세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일반적인 무신고는 납부세액의 20%가 되겠죠. 20%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왜 틀렸을까요? 그렇죠? 무신고, 일반 무신고 가산세는 100분의 50이 아니라 100분의 100분의 20이고 다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무신고든 과소든 무조건 40%라는 거 그렇죠? 그걸 알고 있는지를 물어봤었네요. 그 다음에 과소신고 가산세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일반적인 과소신고니까 100분의 20이 아니라 100분의 10이다. 그 다음에 3번 과소신고 가산세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됐으니까 100분의 50이 아니라 100분의 40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납부불능신 가산세는 100분의 20이 아니라 하루당 10,000분의 3이다. 0.03%가 된다가 되겠네요. 그렇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66번 문제입니다. 자, 66번 문제는 우리가 많이 봤던 문제죠. 바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표로 했을 때 취득가액에 직간접 비용은 포함이 된다, 안 된다. 이런 문제가 되겠는데요. 포함되지 않는 것은 정답은 1번이죠. 전기 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유지 비용이죠. 이런 유지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건설자금 이자라든가 연부이자, 취득에 필요한 용역비,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은 다 포함되겠죠. 정답 1번이고요. 67번으로 갑니다. 지산세 과세 표준에 적용되는 표준 세율 중 가장 낮은 것은? 자, 이거는 우리 학습할 때 많이 썼죠. 종합합산 토지 5천만 원, 25, 0.2에서 0.5%. 그다음에 별도 합산은 2억 원짜리 별 2사죠. 0.2에서 0.4%. 그 다음에가 3번이 정답인데요. 목장용지죠. 목장용지 20억이든 상관없이 분리과세니까 0.07%. 가장 낮은 거죠. 그 다음에가 주택은 별장제외니까 주일사. 그렇죠? 주일사 0.1에서 0.4%다. 그 다음에가 10억짜리 분리과세 공장용지. 공리죠. 공장용지는 0.2% 된다.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수율 반복해서 암기해두셨다면 맞출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68번입니다. 자, 68번 문제는 재산세 과세 방식을 묻는 문제인데 바로 소유자별 합산과세 방식인가 아니면 개별과세인가를 물어본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틀린 것은 1번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종합합산이니까 시군구 관내 합산 맞죠. 2번도 마찬가지예요. 별도 합산도 관할구역에 소유하고 있는 그렇죠? 별도 합산끼리 합산한다. 자, 문제 없고. 3번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해당 토지 가액을 과세 표준하여 분리과세 대상 세율을 적용한다. 그렇죠? 0.07에 0.2%. 그 다음에 정답은 4번인데요. 자, 관할구역 안에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2개 이상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합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무슨 과세한다? 합산하지 않고 개별과세하죠. 개별과세한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주택에 대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요. 땅은 아버지, 건물은 아들. 그래도 합산해서 과표를 정한 다음에 세율을 해줘야겠죠. 누진세율 효과니까.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9번입니다. 자, 69번이 좀 쉬운 것 같지만 좀 혼동이 되는 문제죠. 즉, 국외자산의 양도세하고 국내 자산 양도세하고 좀 비교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 비과세 양도세가 있냐. 이 부분이 준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었겠지만 우리가 문제 풀 때 이때 비과세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외 비과세, 파산송고라든가 그런 조항은 준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비과세 양도소득이라는 전체 규정을 준용하지는 않는다는 아닙니다. 네, 다만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는 우리가 적용되지 않았었죠. 아마 그 부분 좀 혼동이 됐을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과세표준 계산 순서라든가 4번의 부당행위, 양도 또는 취식은 다 준용하고요. 3번이 답인데 기준시가, 그러니까 1번 하면 3번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혼동이 되셨을 거예요. 근데 그럼 우리 문제 풀 때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로 하되 실거래가가 없으면 시가로 간다. 하지만 기준시가는 국세청장, 우리나라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표준 가격이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부동산을 정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제가 문제를 풀어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번 기준시가 산정 조항은 준용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0번 갑니다. 옳은 것은, 자, 이거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물어본 질문이죠. 해외 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했을 때 출국일로부터 출국하거나 외국에 주재하고 있을 때는 2년 보유를 따지지 않는다. 다만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가 돼야 되죠. 3년이 아니라 2년 이내 양도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1번 틀렸습니다. 2번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미등기, 등기불능주택은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몇 번 강조했었죠. 법원의 결정, 상속, 장기할부. 자, 2번 맞는 질문 되겠습니다. 3번 직장의 변경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로 주거를 이전할 때는 6개월 거주가 아니라 취약상, 질병상, 근무상 변호는 1년 이상 거주죠. 자, 3번 틀렸고요. 4번 실지거래가액이 10억 원인 고가주택을 양도했을 때는 양도차익 전부를 비과세 아니죠. 9억 초과분만 과세한다. 9억까지는 비과세하고 요 조항이죠. 그다음에 5번 쌍방 농지를 교환할 때 쌍방 토지 가액의 차익이 큰 편의 3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1이 되겠죠. 그렇죠? 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1번입니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 및 납부. 자, 1번입니다. 2016년 3월 21일 날 주택을 양도하고 잔금을 청산했을 때는 자, 어떻게 되죠? 양도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플러스 2개월 이내 신고하고 납부한다. 그러면 3월 22일의 말일이니까 3월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니까 언제? 4월, 5월 말일까지가 되겠죠. 그렇죠?